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물이 좋은 물이고 우리가 어떤 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표를 보시면은 수정 후 3일에는 이제 97%일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다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한 성인 20대에서 30대 정도가 됐을 때는 70% 정도가 됐다가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50%까지 떨어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수분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노화가 촉진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물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물은 마시는 즉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몸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즉시 30초만 지나면은 혈액 속으로 이제 물이 흡수가 되고요. 1분이 지나면은 뇌,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피부 조직까지 가고요. 그리고 20분이 지나면은 간, 신장, 심장, 에까지 장기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20분 내에 우리 전신에 물이 들어가는 것,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흡수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일단 당연히 물을 마심으로써 체온 조절을 하고 입, 눈, 코 조직에 물기를 주고 세포 대사 활동에 도움을 주고요. 그 체내 공간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개선시키고 장기와 조직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각종 영양소를 용해하고 운반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표에서 보셨다시피 인체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서 90%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에서 3% 정도만 물이 부족해도 엄청난 이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 정도가 부족할 때는 혼수 상태, 그리고 12%가 부족할 때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물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첫 번째로 이제 pH, 산성도라고 하죠. pH가 7.4 전후의 약 알칼리성의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혈액이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액과 비슷한 pH 7.4 전후의 약 알칼리성 물이 좋은 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이 적당히 이제 함유된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농약이나 중금속, 박테리아 같은 유해 성분이 없는 깨끗한 물이 당연히 최적의 좋은 물이겠죠. 그리고 산소가 많이 포함된 물이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물을 어떤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거의 50% 정도는 정수기 물을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생수, 그리고 이제 수돗물, 약수터 순서대로 있는데요. 거의 정수기와 생수와 수돗물이 거의 한 95% 정도 이상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 생수, 수돗물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좋은 물의 조건에 충족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돗물. 수돗물은 과연 좋은 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돗물 하면은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들어오는 상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래된 노후화된 상수도 배관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이제 녹이 슬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화된 배관을 타고 들어온 수돗물에는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후화 인프라로 인한 붕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지역별 열 수송관 노후 비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노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오래된 아연 주철관을 신관, 에폭시가 있는 에폭시로 코팅이 된 신관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연 주철관에 비해서 엄청 그 부식에도 강하고 뜨거운 물에도 강해가지고 내구성이 엄청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폭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폭시는 그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관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 배관에다가 물을 침전을 시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실험군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평균 농도가 1.812 ppb로 결국에 이제 비스페놀 A가 측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단순히 침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상수도는 통과를 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여기 이 배관에서 물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에폭시 배관에 물을 계속 통과를 시켜 본 겁니다. 그래서 통과시킨 물에 얼마나 비스페놀 A가 있는지 봤더니 측정 농도가 침전한 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비스페놀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연 주철관에서는 이런 녹 문제가 있고 바뀐 신관에서는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에서 일단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면은 배관이 아닌 우리 상수원은 깨끗한 물일까요? 우리 여름철에 보면 이제 녹조 라떼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름철에는 이제 녹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제 남조류라고 하죠. 이 남조류가 엄청나게 많이 측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수도의 측정 기준에 남조류는 측정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조류는 이제 엄청나게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상수도원에는 이런 중금속, 탄광 폐수가 한강 상류에 흘러 들어간다는 사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팔당호의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우려 기준을 다 이제 아득히 뛰어넘은 걸 보실 수 있죠. 카드뮴은 8.1배, 구리는 2.8배, 납은 1.8배. 그만큼 이제 중금속도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장 폐수나 농약 잔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상수원 주변에 농약병 같은 것들이 버려지면은 비가 오면서 이 상수원으로 이 농약 같은 것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에 낙동강 주변에서 염색공단에서 이제 폐수가 유출됐던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 기사인데요. 대구에서 한번 수돗물에서 과부라 화합물, 그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여기 이제 상수원에 있었던 그 대구 시민분들이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생수를 많이 구매를 하셨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과부라 화합물이 유출이 돼서 주변 마을이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을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로 만든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이 영화에서도 이 과부라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면은 과부라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에는 이제 항생 물질이나 유축 문제도 있다는 거죠. 이 남한강이나 이 북한강에서 항생 물질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약 같은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약 같은 것을 이제 변기나 이런 것에 버리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거기 있던 물질들이 다시 우리 수돗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2020년 기사인데요. 수돗물에서 이제 유충 사태가 이제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생수나 정수기 업체에서 때 아닌 특수였다. 사람들이 점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이제는 생수나 정수기로 많이 몰린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올 초에 나온 기사죠. 2021년 5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강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세상에 한강에서는 이제 비아그라까지 검출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상수원 관리가 상수원을 믿고 마시기에는
수돗물은 믿고 마시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수돗물은 우리가 믿고 마시기는 좋은 물은 아니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생수는 과연 믿을만 할까요? 생수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 관리가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돗물, 상수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각종 문제가 많았죠. 근데 취수원은 국가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취수원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취수원 관리에 대한 뭐 처벌 규정도 엄청나게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 헤드라인을 몇 개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4개 생수공장 인근에 구제형 매몰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생수공장 옆에 감염 돼지를 파묻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보고서도 되게 어이가 없었던 기사인데요. 한 우물인데, 같은 물인데 분해 드는 26개. 성분은 같은데 가격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나오죠. 한 우물에서 이름만 다른 26개의 생수가 만들어지는데, 또 웃긴 것은 지역이 완전 다르고 물도 다른데 이런 다른 여러 곳에서 퍼올린 생수를 같은 브랜드로 판다는 거죠. 이처럼 취수원의 관리가 엉망이다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생수는 이게 유통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생수는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에다가 용기를 담아서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생수 도매상 같은 곳은 생수가 이제 건물 내부에 창고가 넘치면은 건물 외부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 저장된 생수는 직사광선에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트럭으로 운반할 때도 보셨을 거예요. 일반 트럭에서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팔레트에 이런 생수를 쌓아놓고서 운반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도 당연히 직사광선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의 페트가 햇빛에 노출됐을 때 이런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이 이제 나왔다는 뉴스 기사고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노출이 됐을 때 3배, 포름알데히드는 최고 6배가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이제 브롬이라는 이온이 있는 경우에 이제 오존 살균 할 때 이제 부산물로 이제 브로메이트라는 이제 발암 물질도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생수도 우리가 믿고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람의 이제 50% 정도가 먹고 있는 정수기. 이 정수기는 과연 믿을 수 있는 물일까요? 정수기는 근데 정수기라고 해서 다 같은 정수기가 아니고요. 정수 방식에 따라서 정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제 점유율 현황인데요. 이제 코웨이가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뭐 SK매직, 청호나이스, 뭐 LG전자, 교원헬스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코웨이나 이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의 약 70% 정도가 역삼투압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15% 정도는 중공사막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70%가 쓰고 있는 역삼투압 방식이 좋은 물을 만들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은요, 우리가 이제 삼투압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투압 현상이라는 거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는 삼투압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깨끗한 물에 비해서 오염된 물이 농도가 더 높겠죠. 이 역삼투압 방식은 반대입니다. 반대. 이 가운데 필터를 두고 인위적으로 압력을 줘서 이 오염된 물이 이 필터를 통과하면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점은 이 미세한 필터를 지나간 물은 필터에서 다 걸러져서, 오염된 것들이 다 걸러져서 증류수에 가까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또한 근데 증류수에 가까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순수한 물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커버리에서는 동물은 순수한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마시는 순간 체내에 필요한 미네랄을 빼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WHO에서는 마시는 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필수 미네랄을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순수한 물에서는 미네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은 우리 몸에 체내에 있는 미네랄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삼투압 정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이 수돗물, 이 약간 오염된 물이 농도가 높겠죠. 여기에 필터 지름이 0.0001 마이크로미터. 엄청나게 미세한 이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물은 엄청나게 이제 증류수에 가까울 정도로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과 역삼투압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 미네랄을 남아있는 미네랄을 이제 표시한 표예요. 그래서 수돗물에는 그래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들이 상당량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거의 없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성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산성도 pH가 7이 중성인데 우리 일반 수돗물은 5.8에서 8.5 사이가 정도가 되고요. 산성비는 5.6입니다. 우리가 이제 맞으면 머리털 다 빠진다고 해서 피하는 이 산성비보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5.5 더한 산성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산성비보다 더한 산성도를 가진 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피도 엉키게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혈액의 사진인데요. 이 혈액에 땡글땡글땡글하게 애들이 땡글땡글하게 건강하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우측에 있는 산성화된 혈액을 보시면은 이게 엉켜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신 분과 일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마신 분의 그 혈액을 비교했는데요. 사진상으로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정수기 물을 마신 분들은 이제 피가 엉켜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계신 분들은 피가 엉켜 있던 혈액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풀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은 좋은 물을 마시면은 엉켜 있는 혈액도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면은 체내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도시 초등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고요. 농촌 아이들은 그 이제 인근에 있는 지하수 물을 마시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10명의 아이들한테는 칼슘이 엄청나게 이제 모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인데요. 도시 초등학생들에게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걸 보실 수 있죠. 농촌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 범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암세포를 키운다. 암이라는 건 결국에 세포가 병들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수기물과 미네랄 워터 그리고 수돗물에다가 각각 세포를 넣고 물을 넣어서 배양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도가 이제 나온 모습인데요. 딱 육안으로 봐도 정수기물에 비해서 미네랄 워터가 세포 활성도가 되게 큰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를 표시한 건데요. 높을수록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네랄 워터가 0.918,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0.726으로 미네랄 워터가 더 건강한 상태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은 물만 잘 먹어도 좋은 물을 마시기만 해도 세포가 건강해진다. 하지만 안 좋은 물을 마시면은 세포가 아파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죠.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물고기도 죽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을 교체할 때 수돗물을 넣어도 괜찮지만 정수기 물은 절대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 결과 24시간 일반 수돗물과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놓고 24시간 후의 결과를 본 건데요. 수돗물은 물고기들이 다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선진국에서는 마시지 않습니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독일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결과인데요. 미네랄이 거의 없고 pH 값이 독일 음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먹는 물 수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요 WHO의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pH 기준이 최소 6.5 이상인 물들을 마실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5.8부터죠. 이런 산성수도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이런 산성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은 좋은 물이 아닐 뿐더러 마셔서는 절대 안 되는 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공 사막 방식은 과연 마실 수 있는 물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 사막은 이 중공사라는 실을 갖고 만든 필터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 필터에 비해서는 촘촘한 정도가 약간 덜 촘촘한 필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 방식은 세균이나 오염물질은 걸러내면서 미네랄은 통과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괜찮죠. 단점이 있습니다. 이 미네랄보다 이제 미네랄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갖고 있는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은 걸러주지 못하고 그대로 이 필터로 통과한다는 거고요. 이 중공사라는 실로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엄청나게 취약하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정수기에서는 이렇게 나쁜 물질은 다 걸러주고 몸에 좋은 미네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정수기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정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 나온 이제 전 세계 정수기 판매 1위 브랜드는 이제 이스프링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필터죠, 필터. 필터가 중공서막 방식도 아니고 그리고 역삼투압 방식도 아닌 압축 카본 필터 방식입니다. 압축 카본 필터 방식은 결국에는 코코넛 껍질을 분쇄하고 가열해서 탄소를 얻어서요. 이 이스프링의 기술력으로 엄청나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카본 필터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 방식은 어떻게 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내냐면요. 이 압축 카본 필터 위에 이제 물이 통과가 되면은 일단은 압축 카본 필터보다 큰 유해 물질들은 다 걸러지고요. 그리고 미네랄은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미네랄보다 작은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유해 물질은 압축 카본 필터, 이 탄소에 있는 마찰력에 의해서 흡착력에 의해서 다 이 필터에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물에 안 좋은 물질들은 다 걸러지고 미네랄만 남는 아주 좋은 물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네랄만 남는 좋은 물을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단순히 이스프링에서 단독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기구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NSF 인증이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이 NSF라 함은 미국 위생협회에서 발급하는 마크인데요. 가장 권위 있는 물 관련 인증 마크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지정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NSF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공인받았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NSF 인증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면요. NSF42, NSF401, NSF55, NSF53 이 네 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 NSF 인증 4개를 받은 정수기는 이스프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첫 번째 NSF42는 맛이나 냄새 이런 심미적 요인을 제거를 했다는 것을 인증을 받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마시는 물이니까요. 두 번째,
NSF401입니다.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종 감소나 제거를 했다는 인증을 받은 건데요. 아까 우리 물의 상수원에서 남한강이나 북한강에서 항생 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항생 물질도 다 걸러줄 수 있는 필터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아그라까지, 이 비아그라 성분도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거를 해주는 정수기고요. 그 다음에는 NSF55입니다.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물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활성화를 시켜준다는 이제 인증을 받은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필터 안에 UV 램프가 있습니다. 이 UV 램프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를 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NSF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5 인증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NSF53입니다. 유기화합물을 제거, 유기화합물, 그리고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를 처리. 아까 그 상수원에서 우리는 녹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그랬죠. 남조류가 엄청나게 많이 측정이 되지만은 이 남조류를 다 걸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거 수돗물에서 과보라 화합물이 나와서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정수기 중에서 가불어 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해주는 정수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스프링은 이 당시에도 이미 과불어 화합물 PFOA, PFOS를 처리를 하고 있었던 정수기라는 거죠. 근데 저희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직수 방식의 정수기인데 요즘에 이제 기능이 정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얼음물은 차가운 물 나오는 건 당연하고 얼음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커피까지 내려주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스프링 정수기는 그냥 상온에 물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편하다고 해서 꼭 좋은 걸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사에서 이제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니켈 정수기, 커피 얼음 정수기 검사가 점점 깐깐해진다. 그래서 기능이 많은 만큼 이런 부작용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많은 편한 물이 있고, 기능은 많지 않지만은 본질에 충실한 좋은 물을 만들어주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물을 마실지 좋은 물을 마실지는 정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